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요. 올해도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잘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또 내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후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럼 나의 살림살이는 제대로 돼 있는가? 나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대부분 이제 그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의 크기가 넓혀져 가는 거죠. 내가 신혼 때 맨 처음에 지하방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셋집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18평짜리를 마련을 해서 25평, 32평, 42평, 뭐 52평 이렇게 늘려가는 거. 그래서 생활이 좀 나아지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지하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인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집안에 이렇게 인제 풍수 인테리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인제 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풍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풍수 인테리어가 엉망이기 때문에 인제 컨설팅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좀 기운을 좀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바꾸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이 되는 게 재물운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재물에 관련된 풍수 인테리어를 인제 컨설팅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 집은 이래서 재물운이 없게 되는 거구나. 이 집은 이래서 재물운이 있구나라는 거를 거기에서 인제 표가 나요. 근데 인제 이 사람이 재물운이 있는데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재물운이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기운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항상 성장하는 자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재물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하러 다니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부잣집의 인테리어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한번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풍수 인테리어를 해 주려고 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재물운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재물운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재물운을 끌고 와야지 되는데 그 끌고 올 수 있는 기운을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형태의 물건들을 몇 가지를 집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을 끌고 오는 것은 이 큰 부잣집에 가 보면은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금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집에서는 금고를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큰 부자들은 금고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딱 집안에 있다라는 거죠. 금고가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물운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재물운이 오는데 받을 준비가 돼 있지가 않아, 이게 보면. 그러면 인제 말 그대로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떼거리 걱정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람과 다툼이 있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집안에 금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커야지 금고를 갖다 놓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금고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금고나마
귀문의 방향에다 놔야지 돼요. 그런데 큰 재물을 받는 그런 그 부자의 형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컨설팅을 받아서 그 금고의 위치가 반드시 귀문의 방향에 있어야지 된다. 이거는 꼭 개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사업체나 기업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그 소규모로 하는 그 기업체들은 금고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그 회사에서는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고가 귀문의 방향에 반듯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재물운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귀문의 방향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돼요. 한 3년 전인가 그 식자재 유통을 하는 그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러 갔었는데 다 좋아요. 금고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매출도 좋고 뭐 이런데 매출이 좋은데 통장의 잔고가 쌓이지 않고 항상 이 세금 내고 뭐 내고 이게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새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보면 그 금고가 귀문의 방향에 있어야지 되는데 엉뚱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는 다 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그 컨설팅을 해서 방향성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금고 관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해야지 된다. 요 몇 가지를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새는 돈이 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사업은 더 번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재물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귀문의 방향에 금고가 반듯하게 있어야지 재물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이 너무 커도 재물운이 사라지게 되고 집이 너무 작아도 재물운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집이 이제 방이 한 5, 6개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살아.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거실하고 안방하고 거실, 안방, 주방, 화장실 여기만 써. 나머지 방 3개를 하루에 한 번도 문을 열어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물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재물운이 사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가세가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그 옷을 샀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는데 1년이 됐는데도 그 옷을 입지 않고 계속 보관만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언젠가는 입을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 옷을 계속 쌓아놓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재물운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을 해줘야지 내가 그 옷에 대한 그 애정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매일 만나야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2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운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내가 집안에다가 두는 형국이기 때문에 운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겨 입는 옷 이외에는 내가 잘 입지 않는 옷, 내가 저거를 비싸게 주고 샀다. 아니면 저 옷은 굉장히 비싼데 아까워서 내가 잘 입지를 못한다. 이런 옷을 내가 입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지 돼요. 특히 여자들 핸드백. 내가 잘 들고 다니지 않는 그 핸드백인데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멜까 말까 하는 핸드백이다. 근데 이게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 반드시 버려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끼고 있게 되면 쓰레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는 사방의 문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에게 꼬이는 것은 파리밖에 없어요. 그 파리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물운을 내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뿐만이 아니고 가방도 그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생필품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것들,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주방 식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사놓고서 1년에 한두 번 내가 쓰지도 않는다. 근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해놓다. 인테리어 소품이라도 내가 매일 쓸고 닦아요. 매일 쓸고 닦는다고요. 내가 매일 쓸고 닦는 거는 거기에 따른 그 기운이 거기에 전달이 돼서 재물이 있는데, 나의 손길이 닿지를 않는 곳에다 두고서 저거는 고가품이다, 저거는 추억이 담긴 거다, 뭐다,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요. 버리지 않기 위한 합리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추억이 담겨져 있는 물건이라면 나의 손길이 닿아야지 돼요. 그래서 쓸고 닦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부잣집에서 이제 도자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가 매일 그 사람은 정성을 들여서 도자기를 닦아요. 쓸고 닦고. 이런 거는 애정이 있는 거죠. 뭐 난을 기른다 그러면은 이파리를 매일 이렇게 닦아주고 한다라는 거죠. 나의 손길이 닿아요. 나의 손길이 닿지 않는데 자기가 어떤 뜻을 이렇게 거기다 합리화 시켜가지고 자꾸 보관을 하려고 하는 그 습관,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에 의해서 나는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사방팔방 재물운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물운을 튀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쓸고 닦고 정리를 잘 해서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숨을 쉬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거를 집안에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재물운이 막히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면 여름답게 옷을 입어야지 되고, 겨울은 겨울답게 옷을 입어야지 돼요. 그런데 집안에 보면 버리지 않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다 보니까는 숨이 막히는 거야. 그 좁은 공간에, 거실 조그만 거에 방 2칸짜리에 사람 3, 4명 있으면서 물건은 잔뜩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처럼 이렇게 쌓아진다. 자기가 봤을 때에는 정이 들어서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다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죠. 다 버리는 물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버리는 물건들을,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지 되는데, 부잣집은 집이 넓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 그렇지 않아요. 부잣집일수록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모델하우스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듯이 부잣집에 가보면 대부분 정리정돈이 다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살기 바빠가지고 치우기도 어렵고 그냥 청소하기도 어렵고 설거지하기도 어려운데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 그거는
가난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내가 재물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금고는 반드시 귀문의 자리에다 놔야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재물운이 쌓이게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고는 없고 정리정돈은 안 하고 물건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매일 먹기만 해요. 싸지는 않고 계속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생각을, 판단을,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없어요. 변비가 예를 들어 일주일만 생겨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돼요. 먹는 건 먹기만 하고 싸지는 않고 욕심은 많아갖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형국으로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반드시 금고는 기문의 방향에 있어야지 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반 이상 전부 다 버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그 터전이 숨을 쉴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넉넉하게, 방이 1개든 2개든 원룸이든 좀 넉넉하게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재물운이 트여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